많은 분들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인 만큼 좌석수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실 텐데요. 작은 공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좌석수는 물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고객들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 인테리어 법칙을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 최근에 준공이 된 15평대 쌀국수 식당 인테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본점과 맞먹는 매출로 대략 10%에서 15% 사이까지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실 견적을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고, 현명하게 디자이너를 고르는 팁과 맞춤형 인테리어 디자인 플러스 컨설팅에 대한 얘기도 상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킴입니다. 평수가 작으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넓은 곳을 가자니 금액이 비싸고 층고가 높은 곳은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레이아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선택하신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대부분 작은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디자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반포에 준공이 된 15평형대 쌀국수 식당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이 현장도 굉장히 좁은 평수였는데요.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땐 홀만 20평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비좁지 않고 불편함을 못 느낀 인테리어의 법칙은 바로 바 테이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지 테이블의 효과입니다. 일본의 작은 식당을 가보면 굉장히 비좁게 되어 있는데 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었을까요? 일본의 감성? 아니면 여행의 버프빨? 음식의 맛 때문에 인테리어를 신경 쓰지 못했다? 사실상 이곳은 공간에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대부분 다치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이를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타찌노미는 서서 마신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던 과거에는 퇴근길에 서서 오뎅이나 잔술을 먹었는데 이것이 와전돼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 테이블의 형식을 일본식 표현으로 다치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선 형태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인원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 테이블은 식사뿐만 아니라 카페나 바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어 그 자체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카페나 바에 바 테이블을 적극 활용하여 인테리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각적 연장. 바 테이블의 긴 형태는 시각적으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합니다. 긴 테이블이 공간의 경계를 확정해주는 느낌을 주어 사용자가 더 넓은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개방감. 바 테이블은 좌석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서로에게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여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된 시선. 테이블의 형태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의 얼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공간의 밀폐감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배치의 유연성. 바 테이블은 가구와의 배치에 따라 공간의 인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가구 배치는 사용자가 더 넓은 공간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바 테이블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일반 이동식 테이블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구에 다리가 많은 형태를 배치하게 되면 더욱 그런 영향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 테이블을 만들어 중심을 잡아 정돈된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고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여 여유로운 좌석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간 가운데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 가구를 통해 레이아웃을 짰을 때보다 덜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입니다. 이곳은 바를 디귿자로 만들었고 맞은편으로도 앉을 수가 있어 좌석을 더욱 추가할 수 있었고 4인 이상이 와도 바에서 마주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특이한 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바 테이블도 앉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바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장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바는 일반 테이블보다 조금 더 높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의자가 높은 게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일반 테이블 높이와 같은 높이로 제작을 하여 앉는 사람들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 대리석이라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였고 위 조명을 바리솔 조명으로 마감하여 은은한 조도를 연출하고 이용자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원래는 인조 대리석 마감으로 변경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지정해드린 천연 대리석을 선택해 주심으로써
이 공간의 얼굴이 되는 바 테이블을 고급스럽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견적, 추가 비용 없이 공사하신 금액은 6,300만원에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반포점은 15평인데요 46평의 본점과 맞먹을 정도로 평수 대비 매출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포점을 계기로 계속해서 다른 지점도 인테리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 공간은 특히나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파사드도 일반 서스가 아닌 바이브레이션 서스 마감재로 파사드를 한 번 더 눈에 띄게 디자인했습니다. 바닥은 벽과는 다른 물성으로 서로 다른 조합의 마감재가 만났을 때 트렌디한 파사드가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이곳의 주 임팩트 부분은 바 테이블과 천장의 라탄 오브제입니다. 천장 라탄은 발주처 대표님께서 꼭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해 주신 내용이셨습니다. 라탄으로 천장을 통일시키니 이곳이 연제네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저에게 의뢰를 맡기게 된 이유가 기존 업체에서 제한된 디자인이 아쉬워서 저를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 현장은 브랜딩까지 해서 전체 다 제작을 했고 로고도 기존 로고에서 다시 재디자인해서 연제네의 새로운 로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님께서 동남아 느낌을 내는 일반적인 쌀국수집 인테리어보다는 방문객들이 왔을 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쌀국수집들이 라탄과 베트남 특유의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미 포화가 된 이런 디자인은 식상하게만 느껴집니다. 특히나 공급이 많은 카페나 식당을 할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주로 저를 찾으셨던 분들은 디자이너를 고용했을 때 만족도가 낮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후회했던 포인트들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작업 시 디자인 감성이 약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했을 때 작업 이후 사후 처리가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없는 시스템을 고민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PT인데요. 이것은 맞춤형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입니다. 공사하시다 보면 시공소장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눈치도 보이시죠? 저도 다 느꼈던 겁니다. 사실 저는 문손잡이, 스위치, 콘센트까지 다 신경 써서 디자인을 기획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여건상 또는 금액상의 이유로 바꿔버리거나 놓쳐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표님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디자이너와 함께 풀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많은 디자이너분들은 작업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신경 쓰는 맞춤형 인테리어 디자인 PT를 기획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까지가 아니라 공사까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과 시공은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축을 보면 건축 설계와 시공이 다른 이유가 법 외에도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캐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설계를 하는 사람이 시공을 중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디자인 부분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을 하고 나면 자기가 공사를 하는데 귀찮은 디테일 또는 손이 많이 가는 디테일을 만들어내면 사람의 심리상 쉬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입지가 센 부서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됩니다. 즉 PM이 누군지 한번 봐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아이폰은 디자인 입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 엔지니어들을 갈아엎으면서까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현재 연제네 쌀국수가 잘 되는 이유가 인테리어 뿐만이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좋은 맛과 서비스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는 브랜딩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밑에 부분인 공간을 잘 만들어야 로켓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최대 2,000에서 3,000까지는 시공비가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테리어 하고 났으면 이 차고 넘치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아파트 레이아웃이 비슷하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상업 공간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모두가 똑같은 인테리어를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저렴하게 했냐, 이런 썰전을 이루는데 저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인테리어 건축은 맞춤 정장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괜찮은 정장을 사이즈에 맞춰서 입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정장을 제작해서 입는 맞춤 정장 말이죠. 인테리어도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디자인들을 보세요. 다 똑같지 않나요? 인테리어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입히는 게 아니라 공간에 맞게 디자인을 풀어야 합니다. 유행하는 옷을 다 똑같이 입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0만원, 20만원 하는 인테리어가 아닌데 왜 똑같이 따라만 하시려고 하나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이 험난한 요식업 산업에서 더욱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지낼 땐 몰랐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니 남들과 다름을 특히나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재 이끌고 있는 브랜드의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고 트렌디합니다. 잘 되는 곳들을 한번 봐보세요. 남들과 같은 결을 따라갔나요? 아니면 그들만의 색깔을 만들어 갔나요? 현재 가장 핫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한번 봐보세요. 인테리어도 색다릅니다.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큰 유행을 만들어냈죠. F&B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내 건축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트렌디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다른 것들과의 조합의 힘이라고 봅니다. 마치 콜라보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공간에 이러한 힘이 덧붙여진다면 시너지가 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건축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영국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공간의 철학과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작은 공간에서도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인테리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채널이 많이 작아서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를 공유해주시고 흔쾌히 콘텐츠 제작에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과 더 큰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현재는 항시 주방과 홀서빙 직원을 구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